한 오디션장에 들어선 7살의 소녀, 금발의 예쁘장한 외모로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그렇게 큐사인을 받고 연기를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소녀의 목소리라곤 생각할 수 없는 걸걸한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Help me find the suitcases. Where'd you see them last? I don't know. Look, I couldn't got 그 길로 바로 오디션 탈락. 게다가 어머니까지 그녀에게 오디션을 포기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그때 어린 소녀가 꺼낸 한마디, 내 꿈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이 소녀는 바로 훗날 마블의 블랙 위도우를 맡으며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된 스칼렛 요한슨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배우에 매달리게 된 건 영화 한 편 때문이었는데요. 7살 무렵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오즈의 마법사 속에서 주디 갈랜드를 보고 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던 것이었죠. 그때부터 스칼렛 요한슨은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영화를 계속 돌려보았고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여느 아이들이 많은 꿈을 가지듯 스칼렛 요한슨 또한 금방 지나갈 어린아이의 투정인 줄 알았죠. 하지만 매일같이 연기를 하고 싶다고 졸라대는 탓에 결국 광고 오디션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앞서 말했듯 처참한 탈락. 예쁜 어린아이가 걸걸하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오디션에서 다 떨어지는 고배를 마셨던 건데요. 그녀가 입만 열면 심사위원들은 감기 걸렸니 하고 물어왔고 심지어는 너무 긴장해서 목이 잠긴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오디션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어린 스칼렛 요한슨은 언제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서럽게 울었고 그런 딸을 안쓰럽게 본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오디션을 그만 보는 게 어떻냐고 권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권유는 오히려 스칼렛 요한슨을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자신의 꿈을 꺾으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내 꿈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어린 스칼렛 요한슨은 어머니께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주지 않을 때마다 스칼렛 요한슨은 배우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져갔고 가족들에게 작은 공연을 보여주고 관람료로 1달러씩 받아가며 배우가 되기 위해 착실히 연습했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곧 캐스팅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한 배역에 캐스팅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드디어 스크린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한참을 기뻐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캐스팅의 주인공은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스칼렛 요한슨의 오디션에 따라왔던 오빠 아드리안이었죠. 어린 스칼렛 요한슨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녀는 이후 이때를 회상하며 나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으리라는 비관적인 생각만이 가득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런 시련은 스칼렛 요한슨을 더욱 불타오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스칼렛 요한슨은 보란듯이 더 많은 오디션에 참가하였고 끝내 9살 무렵 한 영화의 단역을 맡는데 성공하죠. 그 영화는 브루스 윌리스를 주연으로 한 휴먼 드라마 노스였는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 미저리 등으로 유명한 롭 라이너 감독의 작품인지라 비록 단역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며 온 힘을 다해 연기를 했지만 영화는 흥행 대실패. 제작비의 25%도 회수하지 못하며 말 그대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다행히도 스칼렛 요한슨에게만큼은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노스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1996년작 매니 앤 로라는 영화에 캐스팅된 것이었죠. 어려서부터 거울을 보고 연기 연습을 하고 가족들 앞에서 작은 연극을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스칼렛 요한슨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정 연기를 펼치며 영화 관계자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겨우 작은 독립영화일 뿐이었지만 비평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며 연기자로서의 자질을 입증했는데요. 이후 나홀로 집의 삶에서 주인공의 누나 역할을 맡으며 다양한 역할의 배역을 맡기 시작했고 호스 위스퍼러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아역 배우로서 당당히 성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하죠. 영화는 두 성인 주인공의 로맨스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승마사고로 다리를 잃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어린 소녀 그레이스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역할은 당시 인기 있던 나탈리 포트먼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제작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캐스팅이 불발되었고 차순이던 스칼렛 요한슨이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 소녀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낼 거라는 이유였죠. I don't think I can with my leg. I don't think I can. 캐스팅 확정되자마자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된 스칼렛 요한슨은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다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온갖 비디오를 챙겨보며 한쪽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배워갔는데요. 이런 노력들 덕분일까요? 스칼렛 요한슨은 그레이스 역을 성공적으로 연기해내며 다시 한번 영화 관계자들에게 인정받았고 그해 아역배우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대중들에게까지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죠. 당연히 떠오르는 라이징 신인 스타인 만큼 스칼렛 요한슨에게는 수많은 각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웬걸? 스칼렛 요한슨은
돌연 학업에 충실하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얻은 유명세 덕에 들어온 대본을 아무거나 받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 그녀의 똑똑한 선택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2년간 우등생으로 활약하며 지적인 부분도 채워나갔고, 이런 그녀에게 딱 맞는 대본이 들어오며 다시금 영화계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여자아이들의 성장 영화인 판타스틱 소녀 백서. 가벼운 분위기일 것만 같은 제목과는 다르게 묵직하고 진지한 구석이 있는 영화로 사춘기와 성장통을 겪는 레베카 역을 맡으며 주연으로 복귀하게 되죠. 여기서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완전히 진가를 발하게 되는데, 소녀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기의 고통을 날카롭게 풀어낸 영화에 스칼렛 요한슨만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완벽할 정도로 잘 어우러졌습니다. So I was thinking that when we look for an apartment, we have to try and convince these people that we're like these totally rich yuppies. I'll bet he never jerks off. Yeah, he's beyond human, stuff like that. Some people are okay, but mostly I just feel like poisoning everybody. 이 작품으로 각종 영화제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고 토론토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입지는 점점 단단해졌죠.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였던 허스키한 목소리는 결국 배우로서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고, 여기에 스칼렛 요한슨 특유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그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기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성숙미 덕분에 스칼렛 요한슨은 10대 후반부터 성인의 역할을 맡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맡게 된 역할이 스칼렛 요한슨을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려놓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였죠. 4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무려 1억 2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큰 흥행을 한 작품으로 스칼렛 요한슨은 17살의 나이에 20대 유부녀인 샬롯을 연기해냈는데요. 이 역할에 캐스팅될 때까지만 해도 샬롯을 맡기에는 스칼렛 요한슨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캐스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죠. 감독의 안목 덕분이었을까요? 스칼렛 요한슨은 무사히 샬롯 역을 따내게 됩니다. 현대인의 쓸쓸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낯선 중년의 남성에게 이끌리는 연기를 너무나 잘 소화해낸 스칼렛 요한슨.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종 상에 노미네이트되며 그 인기를 보여줬죠. 스칼렛 요한슨 역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고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같은 해에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출연하여 신비로운 소녀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대가 된 스칼렛 요한슨은 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며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게 되죠. 퍼펙트 스코어, 아일랜드, 스쿠프 등 여러 작품을 찍으며 안정적인 연기 생활을 이어나간 스칼렛 요한슨.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높은 평점을 유지하며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꽤나 좋은 평을 받는 영화가 대부분인데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은 물론 작품성까지 갖추며 스칼렛 요한슨은 믿고 보는 명연기 배우가 되었고, 점점 흥행 보증수표 배우로 거듭나게 되죠. 게다가 스칼렛 요한슨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컴플렉스였던 목소리를 이제는 무기 삼아 성우에까지 도전하게 된 것인데요. 그 영화는 바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레전드 영화 허이었습니다. 여기서 스칼렛 요한슨은 인공지능 사만다를 연기하며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였는데요. 이토록 이 목소리가 잘 어울릴 수 없다며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까지 수상하며 영예를 아는 작품이었습니다. Theodore, there's some things I want to tell you. We're all leaving. We who? It's like I'm reading a book. Between the words that I'm finding myself now.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사만다의 역에 스칼렛 요한슨이 캐스팅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스칼렛 요한슨 대신 영국 배우 사만다 모튼이 맡아 모든 촬영을 끝마친 상황이었는데,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만다 모튼의 영국 억양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스파이크 존즈 감독은 녹음본을 전면 폐기해버리고 다른 배우를 찾기로 결정해버리죠. 그러던 중 우연히 스칼렛 요한슨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녀에게 목소리 출연을 해보겠냐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간단한 역할을 생각하며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집으로 향한 스칼렛 요한슨. 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8시간 동안 집에 갇혀 대본 읽기를 했어야 했죠. 이건 사실 감독이 준비한 오디션이었고 8시간 호흡을 맞추며 스칼렛 요한슨으로 새롭게 녹음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인공지능 같으면서도 인간 같은 목소리 연기를 원했던 감독은 감정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듣는 이의 귀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연기해줘요 라고 스칼렛 요한슨에게 요구했죠. 듣기만 해도 엥? 싶은 감독의 주문. 하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며 영화는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됐죠. 그녀의 뛰어난 작품 보는 안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블의 블랙 위도우 역을 맡게 된 것이었죠. 사실 마블이 처음 생각했던 블랙 위도우는 스칼렛 요한슨이 아닌 에밀리 블런트였는데요. 아이언맨 2에서 에밀리 블런트를 캐스팅하려 했지만 걸리버 여행기와 촬영이 맞물리게 되며 블랙 위도우의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렸죠. 당시에는 마블 시리즈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상태라
영화의 흥행조차 보장하지 못하던 상황. 하지만 스칼렛 요한슨은 아이언맨을 보고 곧바로 마블 유니버스에 반해버리는데요. 블랙 위도우 역에 캐스팅되고 싶어 머리까지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오디션을 보는 등 블랙 위도우 역을 위해 온 노력을 다했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블은 에밀리 블런트를 캐스팅하게 되는데, 그런 제작진의 결정에도 스칼렛 요한슨은 저는 배우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에밀리 블런트의 캐스팅이 불발되고 차순위였던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 역에 캐스팅된 것이죠. 이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저는 거의 모든 배역에서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제 배우 생활에서 최고로 기분 좋은 연락은 거절 통보를 받았던 배역에서 다시 저를 캐스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는 거죠. 그 배역에 더 감사함을 갖게 되거든요 라고 말하며 이제껏 겪어온 캐스팅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렵게 배역을 따낸 만큼 스칼렛 요한슨은 마블 영화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얼마 전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에서 화려한 퇴장을 기록하며 마블의 스칼렛 요한슨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만약 스칼렛 요한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블랙 위도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 이후에도 스칼렛 요한슨은 연기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블의 블랙 위도우를 연기하며 니키타, 레옹 등 레전드 작품을 탄생시킨 릭 배송 감독과 루시를 촬영하며 다시 한번 헐리우드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고, 싱에서는 그녀의 특색 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였죠. 게다가 2022년 2월에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의 모델로 출연하며 그들의 얼굴이 되었지만, 언젠가부터 단지 제품을 홍보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느낌이 들었고 나만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녀는 더 아웃셋이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그녀의 털털한 성격을 보여주듯 미니멀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소리 때문에 오디션에 빈번히 떨어졌던 스칼렛 요한슨, 점점 커가면서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번째로 선택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신인 배우가 스칼렛 요한슨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녀는 항상 이 말로 대답을 해준다고 하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항상 두 번째 캐스팅으로 커리어를 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칼렛 요한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스타성을 가진 배우 중 한 명이 되었고, 2021년 기준 할리우드 여배우 중 역대 누적 흥행 수익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남녀 통틀어 역대 누적 흥행 수익 1위 배우로 선정되며 명실상부 탑급 배우로 자리 잡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타워 오브 테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등의 영화 출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t you out of my mind. It's like I feel it for the first time.